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추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아예 신규 분양을 차단해버리겠다는 건데 이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인가 봅니다. 네, 서울을 중심으로 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 열기는 지금 뜨겁다 못해 과열이 우려될 정도인데요. 네. 지금 경기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이천 두 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번 지정이 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경기 안성과 이천,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주 등 9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도권에서 2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된 것은 이제 2022년 9월 안성과 양주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천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이후에 4년 8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됐고요. 네. 이 허그는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예.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이제 관리 대상인데요. 이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 신규 분양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좀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과 수도권 차별화에서 이제 네. 수도권 안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이천하고 안성 지역에서 미분양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된 겁니까? 이천을 보면 미분양이 올해 3월만 해도 지금 67가구 수준이었는데요. 이 4월부터 1000가구대로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네. 2월 기준 미분양은 1405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 9956가구의 14%를 차지했고요. 네. 이천에서 올해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에서는 줄줄이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청약 신청을 받은 이제 안흥동 서희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이 343가구를 모집했는데 23가구 모집에 그쳤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안흥동 롯데캐슬도 792가구를 모집했는데 165가구만 신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다 미분양된 거고요. 안성의 6월 기준 미분양 규모는 이제 1,274가구로 1,000가구를 넘어섰고요. 네. 이 수도권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면 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달의 어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에서 미분양 규모가 이제 가장 큰 곳은 여전히 포항인데 이게 3,414가구입니다. 네. 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등 6곳은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작년 2월부터 19개월 연속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정되고 나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6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대구 남구 2183가구, 울주 1518가구 등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팀원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때문에 이커머스 업계 정산 주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제 결국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티몬 위메프, 티메프의 정산 대금 이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커머스와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피지의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먼저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서 오픈 마켓을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이 거래를 중개하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전자상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영업 방식을 고려해서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위반 시에 시정 명령 및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바로 정산을 해줘라 이거죠. 그렇죠. 네. 현행법상 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40일에서 60일인데요. 이 정부는 이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이제
이제 이커머스 업체의 어떤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에 좀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피지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나 신탁, 지급, 보증보험 등으로 이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어요. 예. 판매도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또한 이 피지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지사들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업무 정지나 이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TMF의 정산 지원금은 2,783억 원 수준인데요. 분야별로 일반 상품이 지금 79%, 상품권이 21%가량 됩니다. 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한 3,395개로 추산이 되고요. 네. 미정산 금액의 80%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품권과 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은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일반 상품은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을 하고요.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금액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피지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여행, 항공, 숙박 분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 조정 분쟁 신청을 받고요. 일반 상품 및 통신 판매 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 해당 시에 집단 분쟁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고요. 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냅니다. 먼저 총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접수를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네. 또 3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서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각 지자체 내에서의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약 6천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여행, 농식품 등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지원도 추진을 하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피해 판매 기업 대상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 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팀원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6월 경상수지 122억 흑자, 6년 9개월 만에 최대. 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아주 잘 나왔나 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8천 900억 원 흑자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성적표를 의미합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11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는 기존 경상수지 전망을 상당히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네. 앞서 한은은 올해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279억 달러, 하반기에는 321억 달러로 연간 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또 이 반도체가 네. 수출 호실적을 이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품 수지가 114억 7천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에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흑자 폭도 2020년 9월 이후에 가장 컸고요. 6월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작년 6월보다 8.7% 증가했습니다. 네.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반도체 수출이 50.4%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정보통신기기가 26%, 석유 제품 8.5% 등이 이제 늘었고요. 네. 반면에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1.4% 줄었고 화공품이 7.5%, 철강 제품이 18% 감소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수출이 27.9%, 미국이 14.8% 증가해서 성적이 좋았고요. 대중 수출도 1.8%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 수출은 6.8% 감소했고 EU 수출도
4.3% 줄었고요. 네, 이 수출 실적까지 살펴봤고 네. 수입 상황은 어땠습니까? 수출과 달리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네. 어떤 품목이 줄었는지 살펴보면 이 철강제가 18.9%, 화공품이 20.6%, 석탄이 25.9% 감소해서 원자재 수입이 6.6% 줄었고요. 이 반도체가 4.9%,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가 24% 줄어드는 등 네. 자본재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이 20.3%, 승용차가 44.1% 감소해서 소비재 수입 역시 15.6% 축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해외 여행이 늘면서 네. 서비스 수지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1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는 줄었는데 한 달 전보다는 커졌고요. 서비스 수지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행 수지가 9억 달러 적자였는데 여행 수입이 여행 지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적자 폭이 5월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네. 직접 투자의 경우에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48억 9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증권 투자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66억 3천만 달러 이제 불어났지만 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23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까지는 지표가 잘 나왔는데 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6월 상품 수지 호조에 이제 업종별 특이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 이 반도체 수출이 이제 급증하긴 했지만 이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와 항공기 반입이 지연되면서 수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죠. 네. 하반기 들어서는 투자가 집행되면서 수입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한은은 또 이제 7월 통관 기준 무역 수지를 보면 지금 6월에 비해 다소 줄었다면서 7월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네. 하지만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당분간은 흑자 확대 규모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은 최근에 고용과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그 영향은 이제 금융시장에 국한돼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